여러분, 빚 갚고 나니 쓸 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2017년 대비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에요. 37.8%나 늘어났습니다. 37.8%.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 그런 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산층만 보면 여러분 37.8%라는 숫자는요.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요. 소득이 5,499만 원이었어요. 물론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득 4분이니까 그죠. 소득 5분위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부자층이고 그 밑에가 소득 4분인데 여기에는 소득이 60%에서 80% 정도 되는 데가 요 소득 4분입니다. 소득 3분위는 그 밑이고요. 소득은 5분위까지 나눠지거든요. 5분위 하면 0에서 20%고요. 1분위 하면 0에서 20%고요. 2분위 하면 20%에서 40%, 3분위 하면 40%에서 60%, 그리고 4분위 하면 60%에서 80%, 그리고 5분위 부자들은 80%에서 100%를 1분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중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나마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층이라고 이야기하는 4분위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좀 늘어났어요. 2021년에 5년 만에 6,029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6,029만 원까지. 그러면 530만 원 늘었나요? 9.6%가 늘었습니다. 9.6%가. 그런데 이게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 걸 보면 허걱입니다. 허걱. 원리금 상환액은요. 2017년에 1,580만 원이었어요. 1,580만 원.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1년에는 2,170만 원. 2,170만 원. 37.3% 앞서 말씀드렸던 37.8%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37.3%네요. 37.3%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7.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은요. 오히려 사실상 60만 원이 줄었다는 게 되는 건가요? 60만 원이. 왜냐하면 소득은 530만 원이 늘어났는데 원리금 상환액은 59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쓸 돈은 6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중산층의 상환액 제외한 소득이 3,859만 원인데 이 3,859만 원을 다 쓸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 중에는요. 여기저기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돈에도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나 그리고 세금 여기 내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든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져서 소비를 진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전까지만 해도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비싸면 3%예요. 비싸면. 싸면 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싸면 4%가 됐고요. 싸봤자 3%예요. 1%가 늘어난다는 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자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최대가
5%가 될지 6%가 될지 아니면 7%가 될지 물론 중산층이니까 7%까지는 안 가겠죠. 예. 왜냐하면 신용도가 좋을 테니까. 적어도 5%는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도 4%를 넘는 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만큼 덜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다중채무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중채무자라는 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1금융권에 뭐 농협에서 돈 빌리고 그 다음에 2금융권에 뭐 1금융권에 더 이상 안 빌려주니까 2금융권에 또 뭐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고 내가 카드 쓰고 이러면 다중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중채무자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다중채무 금액이 여러분 909억 1천만 원. 죄송합니다. 909조 1천억 원입니다. 909조 1천억 원. 909조 1천억 원이면 이거는 부담이 엄청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909조 1천억 원이면. 이거는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1분이나 2분이나 3분위에서 많이 적겠지만 4분위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자영업자, 사업자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630조나 됩니다. 630조. 사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좀 잘 되는 사람들은 4분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4분위에서 3분위로 떨어지더니 2분위로 떨어지고 점점 가난해져서 지금은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텨서요 뭐 벼락거지가 아니라 지옥거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지금 경제가 빨리 좋아진다면 다행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느리느리 좋아지면요 원리금 못 갚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더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또 바닥 경제는 이게 회복되기가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부채 이 갚으려고 그러면 소비 빨리빨리 올라와야 돼요. 소비 빨리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자영업자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 진짜 많거든요. 909조 1천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자영업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먼저 회복이 되면 이게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이자감리라고 정신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경제가 이게 방법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착한 소비는 지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소비라는 것은요. 과소비가 됐을 땐 진짜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러나 착한 소비를 하게 되면요.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뭐라고 그럴까 과하게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소비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거든요.